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특집 긴급 경제진단.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 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최악의 경제 위기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알아야 대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특집 긴급 경제 진단. 경제를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제주도 출신 미남 경제도사 빵보라빵빵 김방희 소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타이틀 뮤직으로 네. 배경음악 나간 게 워낙 그 저희 점심 먹고 디저트쇼 그게 아니고 KBS 1라디오 97.3MHz 네.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9시부터 하시는 거죠? 그러면 9시 거기 5분부터 10시까지 하는데요. 네.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해 주시니까 깜짝 놀라셨죠? 방송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송 최초로 어떻게 보면 타 방송사 시그널을 저희가 더 나가면은 가진 자의 여유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경제 솔직히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맞아요. 오늘 쉽게 설명해 주실 자신 있으시죠? 그렇죠. 한 20년 대중경제 방송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혹시 오늘 방송 중에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으면 KBS 1라디오 성공예감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그렇죠.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던데 기회인가요? 라든지 뭐 우량주 아니면 코로나 테마주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뭐 이런 질문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네. TBS에 활짝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예.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요즘 뭐 히트치는 단어가 그거 있더라고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네. 하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방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김 소장님. 네. 코로나19는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지 6개월 됐어요. 경제가 뭐 위기 초입에 있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유체역학 조금 수업 들었다고 큰 파도 오는데 이 파도가 어떻게 칠지 또 누가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꼭 이 코로나 같은 감염증 사태를 예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발 블랙스완이라는 걸 최악의 시나리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경제 최악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그 초입에 있다는 표현보다는 3단계에 걸쳐서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2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다. 1단계는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또 TBS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장들이 중단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1단계 충격이었고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니까. 중국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이제 2단계는 내수 시장. 특히 이 서비스 산업, 네. 여행, 숙박, 관광, 네. 도소매 이런 것들이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뭐 올스톱이잖아요, 지금. 이게 2단계인데 여기에 접어들어 있고 그 다음이 사실 더 걱정되는 3단계는 뭐예요? 3단계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아. 글로벌 수요가 침체돼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 저하로 나타나서 우리 수출이 막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네. 3월까지는 선방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0.2%니까. 근데 그 이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선방의 근거를 그러니까 3월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0.2%인데 3월 달이 4월 1일 날 나왔으니까요. 이건 아직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숫자다. 우리 수출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제품에 대한 뭐 기계, 자동차, 선박 다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미국이 좀 뭐 더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수출할 현대자동차 이런 거 살 여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네. 주요 산업과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한데 네. 아, 그 그럴 주요 것 같습니다. 산업 중에 또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예상보다 선전할 거다 하는 전망이 나와서 사실은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 말씀하신 것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이유 네. 중에 하나도 왜냐하면 IT 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란 말이죠. 주로 집에 있을 테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는 의외로 괜찮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무인 있는데. 로봇 같은 거 개발하려면 그렇죠. 네, 거기 그래서- 반도체 많이 들어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할 거다. 덜하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죠. 또 과거에 이제 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랑 비교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어떻게 달라요. 다를까요? 네.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위기는 10년에 걸쳐서 벌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외형은 달러 부족 사태였거든요. 네.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였는데 지금은 외화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르고 세계 9위니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요가 이렇게 나빠질 경우에 과연 수출 위주의 대외 네. 무역 의존도가 그러니까 높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음. 이게 왜 전대미문이냐 하면 사스나 메르스 사태처럼 바로 V자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사를 들여다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제 평생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지적이고 단기적으로 벌어진 적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 좀 이렇게 길게. 예, 단기적으로는 벌어지죠. 네. 예를 들어서 동북부 같은데 막 폭설이 내리면 집에 꽁꽁 일주일 동안 네. 발길이 묶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스노마겟돈이라고 그러는데 눈 때문에 아마겟돈이 아. 벌어졌다. 그때도 지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몇 개월 갈지 모르니까. 아. 또 미국하고 캐나다 중부 평원 쪽에서 1930년대 그 모래바람이 많이 일어가지고 네. 블랙 블리자드라고 그러는데 네. 검은 폭풍 현상이라는 게 벌어져서 그 초원지대를 농사짓겠다고 다 파헤쳐가지고 먼지 폐렴이라는 게 막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달째 집 밖을 못 나갔는데 그때도 충격이 컸는데 대공황 중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더라도 국지적이고 아주 단기적으로 며칠 몇 개월 안에 끝난 거였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니까 V자 반등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공감대가 생기고 있죠. 그 네. 좀 약간 딴 얘기인데 그 1930년대 미국의 네. 블랙 블리자드 네. 그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그렇습니다. 그거죠. 네, 네. 네. 이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고 건초지대를 다 갈아엎었거든요. 근데 먼지가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그렇죠. 폐렴에 걸리는 거죠. 농사도 못 짓게 되고 맞습니다. 황폐화 되어 그렇게 버려가지고.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허부 족장님께서 성공 예감 애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방희 소장님. K본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허브 족장님이나 이 청취자분들이 그 스윙 보트시네. 그러시네요. 그러게요. 그 오전에는 이제 그 아마 KBS. 김어준 뉴스공장이 9시에 끝나니까 갔다가 끝나면은 바로 저 김방희의 성공 예감 듣다가 오후에는 2시 허리케인으로. 허리케인 라디오로 놀러 오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네. 그 코로나 19하고 좀 이번 사태하고 IMF 2008 금융위기와 네. 비교해서 이제 그 얘기는 말씀을 해주셨고 들었고 예. 그러면은 이제 V자 반등 예. 예, 단기간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전에처럼 지금 L자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모든 상상 가능한 경기 부양책들을 동원해서 U자형 U자형 회복을 만들어야죠. 이제 V가 아니고 U자 U자. 조금 장기적으로.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오. 만약 L자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국에 이어서 미국만 독야 청청했거든요. 괜찮았거든요. 네.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L자형으로 가버리게 되면 정말 대침체라고 서구에선 부르는데 길게 이어지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네.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정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일 정도의 전례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또 국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한다던데 양적 완화가 어떤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돈 푼다는 거죠. 돈 푸는 건데 푸는 방식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했어요. 금리를 낮춰주면 돈 값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소비나 투자가 진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빚어서 쓰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양적 완화는 이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별로 돈을 안 쓰고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이런데 돈이 잘 가질 않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낮아도 신용이 나쁘면 돈 못 거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내놓은 저금리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 뭐였냐면 90년대 처음으로 일본이 한번 해봤던 건데 양적 완화라는 거. 그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가서 네.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네. 산다는 얘기는 뭐 미국 국채 같은 걸 사들이면 돈을 풀게 되잖아요. 채권을 사는 형태로 돈을 푸는 거죠. 네. 그걸 양적 완화라 그러고 미국은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의 3차에 걸쳐서 3조 달러, 3천조 원 정도 풀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8천조 원 정도를 푼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말하자면 턱걸이 하고 있었는데 세계 네. 경제가 네.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블랙스완이 탁 터지면서 이게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또 다른 더 충격적일 정도의 양적 완화 정책을 각국이 들고 나오는 거죠. 저는 양적 완화는 그 FRB 연방준비제도인가요? 예. 거기에서 그냥 돈을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것만 그런 줄 알고 그게 채권을 사들이는 아니군요. 방식입니다. 이제 달러를 막 찍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달러가 미국 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쓰이니까 기축통화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국제 결제의 70%를 달러로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풀리면 미국 통제가 안 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그런 방식은 못해요. 뭐 극단적인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우린 또 미국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 있어요. 원화는 달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막 찍어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특히 채권을 발행하는 해가면서 중앙은행이 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많은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채권 발행은 국회에 또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처럼 또 마음대로 찍어내질 못해요. 예. 돈을. 양적 완화라고 얼마 전에 중앙은행이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한 건 우리도 그러나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좀 풀겠다. 네. 이런 방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차 추경하고 네. 예, 긴급 생활 재난 지원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양적 완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재정 정책이라고 봐야죠. 정부 호주머니 정책. 돈을 쓰는 게 있고 예. 돈 가지고 풀었다 줬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통화금융정책,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예. 이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의 일환이죠. 정부가 호주머니 돈을 쓰는 거죠. 그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2차 추경 규모가 한 7조 몇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네, 7조 2천억 정도. 그러면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어디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조세 수입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정이 가계부를 쓰면서 운영하듯이 예산이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조세 수입과 조세를 쓰는 거죠. 그건 세금을 쓰는 거. 이런 방식. 물론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올해 예산 한 500조 되는데 그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정부는 지금 당장 급한 건 예산 구조 조정이라든가 명목 조절을 통해서 해보겠다. 그 그러나 안에서? 예, 네. 3차 추경이나 그 이상 가게 되면 뭔가 다른 방안이 극단의 네.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뭐 정치권이나 경제계 쪽 이야기 뉴스 보면 2차 추경은 물론이고 3차, 4차까지도 해야 될 것이다. 3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번에 하는 게 2차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갑자기 어제부터 뭐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그냥 현금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는 방안이 또 들고 나오니까 앞으로 청와대 어떤 조율이 있을지는 지켜보는 걸로 네. 하고.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인가 봐요. 네. 수출 기업이라 달러가 많이 올라 좋긴 한데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큰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그게 이제 1단계 충격에 해당되는 걸 겪고 계신데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제 막 1단계가 왔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네. 원자재 혹은 중간 부품들을 수입하지 못해서 중국에서 우리가 주로 수입한다며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 이제 간신히 숨통이 트이고 있긴 한데 일부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서는 컨테이너 아직도 묶여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별로 이동이 아직도 원활하지 못해서. 네. 근데 이제 또 원활해질라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기업들의 타격 1단계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청취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347번님께서 외국과 국내 모두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주식은 그래도 땅 고르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개미들의 자금이 투기화돼서 그런가요? 더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주식에 진입하고 싶은데 현실과 현재 주식 시세가 괴리가 있어서 진입이 망설여집니다 하셨어요. 동학개미 운동 그 말씀 말씀이신데. 얘기를 네, 맞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을 요즘은 좀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동학이 역사에서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비극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성공한 민주화 운동으로 바꾸자. 출발은 정말 동학이 외세 침입에 항거하는 걸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는 안 좋았죠. 외세 너무 침탈에 비극적이었고. 계기가 됐으니까
이번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활성화된 이유는 학습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주식시장만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지나고 나서 많은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야 그때 삼성전자 사뒀어. 뭐 결과론이지만. 네. 다 결과론이지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학습 효과를 갖게 됐고 이번 경우에 그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김 소장님 기억하세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네. 삼성전자가 저는 뭐 주식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때 한 5천 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5만 원대였나요? 280 코스피 지수가 280까지 떨어졌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5천 원대가 맞는 것 맞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개인들이 받아낸 물량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700에서 400까지 전염 효과 때문에 그해 97년 여름에서 연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태국에서 시작된 게 한국에 전염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막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받아냈어요. 400에 멈췄어요. 그러다가 구제금융으로 갔잖아요. 연말에. 그러면서 280까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미분들은 피해를 입었죠. 네. 또 한 번 큰 피해를 입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초반에 바이코리아라고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네. 조 선생님은 아시죠? 네. 그때. 막 그 2천 3천 간다 그러면서 한 증권사 사장이 광고하고 하면서 우리 개미들이 대우증권인가 어디 그러지 않았어요? 현대증권이 그랬죠.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개미들이 샀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폭락을 해서 네. 피해를 입었죠. 공식처럼 외국인은 내다 팔고 개미는 사고 위기에서 개미들이 더 손해 본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를.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네. 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끝나면 개미들은 동학농민군은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고요. 6개월 안에 무슨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혹은 날씨 때문에 갑자기 둔화되면 근데 1년 정도 되면 언제 들어갔느냐가 중요할 테고 1년 넘어가면 손해를 다시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 주식 투자 열풍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하고요. 예. 토터남 청취자께서 김방희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M본부, 뭘 M본부예요? 그냥 MBC거든요. MBC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였습니다. 시원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 김방희 소장님 뭐 신청곡 좀 오, 좋아요. 있어요? 네, 틀어준다는데? 틀어주시는 조건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아. 어떤 곡이에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아. Strangers in the Night이라는 노래를 오. 최애곡입니다. 예, 네. 스트레인저스 이방인 네, 인더 Night. Night. 심야의 이방인. 피마 이방인 네. 프랭크 시나트라 Strangers in the Night. 노래 참 감미롭네요. 네. 예, 뭐 가사는 뭐 잘 안 들리고 마지막에 두비두비 이거는 들리네. 이게 뭐예요? 심야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 바 같은 데서 만난 연인 얘기예요. 오. 한눈에 사랑에 빠진 연인. 사랑에 빠진 네. 둘만 있는 세상 얘기인데. 로맨틱한 노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무슨 이 최애곡으로 정한 무슨 사연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제가 약간 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좀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좋아합니다. 오. 예. 어차피 뭐 인생 일장 추몽입니다. 왜 그러세요? 앵커까지. 자, 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코로나19 특집 긴급 경제 진단 KBS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의 김방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중앙일보 오늘자예요 말이죠.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 양반이 23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분 저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죠. 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의 질서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현재 세계화 질서가 끝나고 그 성과 시대가 올 것이다. 영어로 월드 뭐 캐슬 이런 회의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세계화를 1980년 이후에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뭐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됐고 이번 코로나 사태는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세계화에 대한 반감. 근데 재미있는 건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화라는 표현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유럽 대륙은
국경이 무너지던 유럽 대륙끼리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진 시대가 중세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전에 세계화 1차 시기가 있었고 지금이 세계화 2차 시기인데 그 세 번의 시기에 묘하게 다 이런 전염병 쇼크가 세계사에 벌어졌거든요. 뭔가 분수령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중세에는 다 아시는 패스트, 네.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쓰러뜨린. 그다음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지금 이렇거든요. 늘 그런 시기엔 반세계화 정서가 힘을 얻게 돼요. 네.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막을 내렸고 그게 1차 시기는 지금은 어떤 것으로 귀결될지 모르지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폭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100년 전 스페인 독감과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전 지구적인 환경 자체가 네트워크 시대인데 과연 키신저 예감대로 이게 성곽 봉쇄해야 되는 그냥 나라끼리만 그런 세상에 올까? 저도 그렇게까지 기사를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나 들어요. 이제 세계화를 당연시하던 문화나 어떤 풍토나, 습성에서 네네. 이거 봐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여행을 중산층의 로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약간 뭐 당연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의문을 네. 갖게 아마 되네요. 포스트 그런 19의 세상이 많이 어떤 근간부터 많이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생각이 그 부분에 바뀌겠죠. 대해서 김방희 소장님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좋습니다. 네. 그 하나만 좀 제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저 다른 평론가들도 뭐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다니시거든요. 김방희 소장님도 저 KBS 오전 9시 하면 10시에 끝나잖아요. 괜찮은데요. 시간이 딱 한 좋네요. 3시부터 네. 4시까지 일주일에 점심 한 드시고. 번만 날 좀 정해가지고 그 경제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점심 먹고 고정 듣죠, 게스트로? 그러니까. 허리케인 점심 먹고. 라디오가 약간 미끼 방송을 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미끼를 던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생방송 중에 미끼 그런 거 없어요. 얄팍한 거 하나입니다.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다시 주식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예. 소장님, 보통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소위 개미 투자자들은 겁먹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되잖아요. 네. 과거에도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요새 제 지인들도 굉장히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인 투자 열풍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학습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정도의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한 20% 이상 수출에서 20% 이상 비중 차지한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괜찮을 거다 하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유독 개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20조를 샀고 지난달만 11조를 사들였고 또 한 36조 원 정도를 지금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예탁금이라는 형태로 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주로 삼성전자에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삼성전자의 득세가 더 세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삼성전자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를 주목하게 된 뭔가 거고. 안전한 자산 그렇습니다. 느낌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더 독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득세가 삼성전자 강해졌다고 하셨는데 네. 국내 시총 기준 삼성전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워낙 이게 시시각각 변동을 해서 모르겠는데요. 시총 기준으로도 10%는 넘어서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명동에 나가 보니까 네. 사실 굉장히 썰렁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진짜 좀 많이 눈에 띄게 줄었잖아요.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2단계 충격을 지금 받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2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서비스 산업입니다. 내수 네. 중에서도 관광, 여행, 그다음 도소매, 숙박 같은 것들인데 특히 명동이 눈에 띄게 유동인구가 줄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해외 관광객들이 먼저 들르는 그쵸.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당분간은 피할 수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죠. 네. 정치권에서 다행스러운 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하위 70%한테 긴급 재난지원금 주는 걸 100%로 확대할 공산이 커졌죠. 여야가 합의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라면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이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살리려는 정책들이 집중될 겁니다. 재정이든. 그래서 네. 한은도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는 얘기했지만 직접 망해가는 회사 돕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채나 기업법인 사겠다는 건 아닌데 판매 조건부 채권 뭐 이런 거 사들이는 정도로 RP인가 그런 거죠.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신문 좀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회사채나 기업업을 사주는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하는 방법을 쓰겠지만 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네. 조금 전에 긴급 재난소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김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이 아, 100% 전 국민한테 1인당 나눠주는 게 좋은 건지 지금 논의가 새로 시작된 아니면은 정부 안대로 하위소득 70%한테만 주는 게 맞는 건지. 처음 접근 자체를 할 때 고민했어야 될 게 이게 복지 정책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냐. 네. 사실 복지 정책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워낙 반감이 많았잖아요. 네. 이념적인 공세도 많았고. 근데 미국이 갑자기 경기 부양책으로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기 부양책 아니에요? 저는 경기 부양책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 따지지 말고 다 100만 원씩 전원 지급하고 네. 하는 게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방희 소장의 의견이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지금 논밭에 물이 없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어느 논밭이 갈라졌는지 따질 시간이 없거든요. 일단 소나기를 뿌려주고 나서 네. 물이 넘치는 밭이 있으면 흘러나가거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알겠어요. 그 기사 중에는 그런 사례도 예를 든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비가 오면 일단 우산을 써야 된다. 비에 맞지 않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네. 된다. 예, 너무 늦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 경제가 재채기 한 번 하면 뭐 우리는 몸살 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역 문제 빼고 이 2천 종가를 이제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죠? 이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렇게 되면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이 도래하는 게 아닐까? 네.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개념인데 지금은 전통적인 처방들이 잘 안 먹혀요. 무슨 얘기냐면 Great Recession, 대침체기가 오래 거듭되면서 돈 풀고 금리 낮춰주고 혹은 정부가 돈을 써도 잘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 같은 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이 막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오. 초기에 코로나19를 경시한 아까 말씀하신 방역이나 검역 문제는 조금. 판단착오였지만 네. 경제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처에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랄 정도의 깜짝 선물을 안겨야 되는데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조 달러 경기 부양 정책 얘기하면서 우리는 크게 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죠. 2천조를 우리 돈 2조 달러, 예. 우리도 2천조 원인데 그게 달러가 있어요? 그 인쇄된 달러가? 미국은 물건이? 기축 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 기간 중에 시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들이면 미국 돈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달러 수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달러를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내다 팔기도 하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뭐 돈 없어서 못 푼다 이런 건 네.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아,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지 그러면?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다 긁어면 2천조는 모을 충분히 수가 가능할 있다.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책을 계속해서 네. 발표하고 있다고 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장담컨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통령 자신이 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약발이 안 먹힌다 그러면 추가 뭐 2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더 꺼내들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그 아무래도 김방희 소장께서 허리케인 라디오 고정 게스트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100%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이해가 안 돼. 계속 나오셔서 저희를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시켜 줄 때까지 청취자 알려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소장님. 네. 9689님. 네, 9689님께서 시간 때우며 재미삼아 들을 거면 이행시 방송 들었을 겁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게 네. 다 네. 미남 경제평론가 김방희 소장 덕입니다. 계속 나오셔야겠네요.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하고 있다는 뜻이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긍정 경제 대처, 그쵸. 경제 정책 네, 대처에 대해서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의 기대를 네. 뛰어넘고 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미국 실업률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한테 그런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실업률이 충격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요 제조업과 산업 타격을 받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나온 언론에서 거론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망하지 않아도 될 기업들이 망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두산중공업, 쌍용자동차 그 이후에 항공 업체들. 심각하더라고요. 항공. 그 이후 진짜.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가 벌써 일자리 심각해지죠. 고용 대란이 이제 네. 예상되고 있잖아요.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는 시작됐고요. 네. 이제 제조업도 얼마 가겠죠. 네. 그 전에 이제 그런 타격이 큰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책이 나와야 돼요. 예. 아마 이번 주에도 항공 나오겠죠. 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그 기내식 만드는 그 3,500명이 근무하셨던 곳인데 지금 뭐 수요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안 되니까 지금 한 300분밖에 안 남았대요. 나머지는 다 임시 휴업 상태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예. 가장 큰 건 일자리 대란이죠. 뭐 사실 그렇죠. 일자리가 소득이나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막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말해요. 예. 이 위기 어떻게 볼까? 저 방역 부분 말고 네. 경제 쪽만 어떻게 하면 이제 2단계 왔다고 처음부터 시작은 하셨는데 네. 앞으로 3단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모르는 거죠. 그거는 방역이 여기서 멈춰주면 딱 좋은데.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전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확진자가 몇 명 나오고 몇 명이 사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제만 따로 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 시나리오 최고의 시나리오는 6개월 안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혹은 기온 때문에 코로나19가 맥을 못 추는 이건 가장 극적으로 좋은 거고요. 근데 뭐 온도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도 또 요즘 나오고 뭐 있고 여러 가지 날씨 얘기가 있으니까 봐야 따뜻해지면 되겠죠. 바이러스 사라지지 않겠냐는데 뭐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전문가들 1년 그러니까.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는 게 가장 그럴듯한 네. 시나리오. 정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과 유럽이 무너지고 거기서 다시 해외 역수입 사례가 네. 이것도 이제 방역과 검역에서 3단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대로 잘하다가 31번 환자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고 지금 수도권이 지역 감염에서 네, 우려스러운 맞습니다. 형편인데 해외 역수입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1년을 넘기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죠. 네. 그래요. 자, 코로나19 특집 긴급 경제 진단 제주도 출신 미남 경제도사 네. 방바라방방 네. 김방희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사실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좀 어렵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잖아요. 조금 가닥이 잡힌 예. 기분이에요. 우리 2322번님께서도 김 소장님 너무 쉽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가장 큰 굵은 그 가닥은 그거 같아요. 1, 2, 3단계 위기 중에서 1단계는 지났고 2단계 2단계?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런 말씀 큰 줄기에서 그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네. 오늘 남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나와주셔서 김방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후한 접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김경래 PD가 들을 건데요. 김방희 소장 보내드리면서 왜 이 노래를 선곡했는지 아세요? 왜?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네. 전에 김방희 소장님께서 김경래 PD하고 여기서 프로그램 했었다며. 그렇습니다. 뭐 하셨어요? 아침에 1분 칼럼이라고 매일 하는 칼럼을 몇 진행했어요. 년 전에 하셨어요. 꽤 됐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한 6, 네, 7년 그죠? 모르겠네요. 그래서 노래를 다시 좋아하셨군요. TBS에서 부활하라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끝내지 말자는 의미라고 나오셔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